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새내기인 듯 새내기 아닌 새내기 같은 팀. 1학년 조예진 외 2명의 아쿠아리움 속 비밀 발표입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쿠아리움 속 비밀에 대해 발표할 김영은, 김현준, 조예진입니다. 먼저 아쿠아리움 속 비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린 후 그 비밀들 중 수조의 비밀과 동선의 비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Q&A를 진행한 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아쿠아리움입니다. 이 아쿠아리움에게도 비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비밀은 바로 수학입니다. 아쿠아리움을 떠올려 보면 넓은 수조와 조련사와 물고기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자, 그 비밀들 중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수조의 비밀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쿠아리움을 가면 원기둥 수조를 쓰고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맛있는 새우죠?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심지어는 횟집에서도 원기둥 수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원기둥 수조를 쓰는 것일까요? 각기둥과 원기둥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요. 부피가 같고 높이가 같은 정삼각기둥, 정사각기둥, 원기둥이 있을 때 각각의 둘레는 정삼각기둥, 정사각기둥, 원기둥 순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본 결과 원의 둘레가 가장 짧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조가 같은 부피더라도 차지하는 표면적은 원기둥이 가장 작아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원기둥보다 더 효율적인 입체 도형이 있는지 궁금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원기둥의 높이가 충분히 작아져서 아래에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원기둥과 구의 반지름이 같다면 표면적이 같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으로 같은데요. 하지만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높이가 반지름과 같다면 구 모양 수조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산의 한 아쿠아리움에서는 실제로 그 구 모양 수조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다 수학으로 계산해서 나온 결과라는 비밀 놀랍지 않나요? 네, 아쿠아리움 속 두 번째 비밀인 동선의 비밀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는데요. 팜플렛을 보시면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오직 한 가지의 방향으로 한 가지의 길만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쿠아리움을 갔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오직 직진만을 통해서 아쿠아리움 곳곳에 숨어있는 물고기들과 체험전을 하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직진만으로 아쿠아리움 모두를 둘러볼 수 있다는 이 사실 또한 수학적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집합론의 창시자인 게오르크 칸토어가 한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0에서 1까지의 선분과 가로, 세로가 0,1인 정사각형은 기수가 같을까? 라는 칸토어의 말에서 시작되어 이에 아이디어를 얻은 페아노가 페아노 곡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페아노 곡선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 다른 수학자인 다비트 힐베르트가 자신만의 곡선을 발견했습니다. 다비트 힐베르트는 페아노 곡선보다 더 간단한 곡선인 힐베르트 곡선을 만들었고 이 힐베르트 곡선에 대한 비밀이 동선에 대한 비밀에 많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힐베르트 곡선이란 무엇일까요? 힐베르트 곡선이란 정사각형 안의 모든 점을 지나는 연속 곡선을 말합니다. 또 힐베르트 곡선을 스페이스 필링 커브, 즉 공간 채움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힐베르트 곡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힐베르트 곡선은 단계마다 정사각형의 각 변을 2의 n승으로 나눕니다. 1단계, 즉
n이 1일 때 왼쪽 하단 4분면의 중심을 왼쪽 3단의 중심에 연결하고 오른쪽 3단, 오른쪽 하단으로 연결합니다. 칸토어가 한 말을 증명하기 위해 0부터 1까지의 직선을 4분면의 곡선에 대응시킵니다. 0부터 4분의 1까지는 1번에 대응되고 4분의 1부터 4분의 2까지는 2번에, 4분의 2부터 4분의 3까지는 3번, 4분의 3부터 1까지는 4번에 대응됩니다. 각 4분면을 채우기 위해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의 각변을 2의 2승으로 나눕니다. 각 4분면에 1단계의 곡선으로 채워줍니다. 왼쪽 하단과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 상단 길이도 이어줍니다. 그러고 보니 어색한 점프가 필요해 하단에 있는 곡선들을 적절한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이 단계도 마찬가지로 칸토어가 한 말을 증명하기 위해 0부터 1까지의 직선을 4분면의 곡선에 대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16분의 1까지는 1번에 대응, 16분의 1부터 16분의 2까지는 2번에 대응되고요. 3번부터 16번까지는 앞서 했던 방법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시키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3단계 또한 1단계와 2단계에서 했듯 정사각형의 각변을 나누고 앞서 했던 단계의 곡선으로 채워줍니다. 또 하단의 곡선에 적절한 방향으로 돌려주고 연결해주면 곡선으로 공간을 채워지게 됩니다. 앞에 했던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곡선이 공간을 채워 평면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응용한다면 3차원 공간에도 대응을 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힐베르트 곡선을 사용하여 동선을 짜게 된다면 아쿠아리움이라는 평면을 동선이라는 직선으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직선과 평면이 1대1 대응이 되어 칸토어가 말했던 0에서 1까지의 직선과 0,0 가로 세로가 0,0인 정사각형의 기수가 같을까? 라는 말을 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선은 두 점을 이은 모나지 않은 부드러운 구부러진 선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모난 직선도 똑같이 곡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M을 하우스도르프 공간이라 하고 M의 각점이 1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계집합과 위성 동형의 근방을 가질 때 이 M을 곡선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발표한 히베르트 곡선들은 다 이해하셨나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다 보니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히베르트 곡선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 바로 한붓 그리기입니다. 한붓 그리기란 무엇일까요? 한붓 그리기란 말 그대로 주어진 도형을 그릴 때 선을 한 번도 떼지 않으면서 같은 선을 두 번 지나지 않도록 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꼭지점이 짝수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모든 꼭지점이 짝수점인 경우는 한 점에서 나오는 선들의 개수가 짝수개인 점들로만 이루어진 경우일 때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홀수점이 두 개인 경우입니다. 아무리 홀수점이 두 개더라도 가운데에 짝수점으로 되어 있고 입구와 출구가 홀수점으로 주어져 있다면 이것도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아쿠아리움에서 본다면 입구로 시작해 열대어와 산호초를 구경하고 펭귄에게 밥을 주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상어쇼를 보고 집에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위치들을 점으로 찍어 선으로 이렇게 나열한다면 이 또한 한붓 그리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며 입구와 출구를 홀수점이라고 본다면 가운데 점들을 짝수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신비한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는 했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네, 혹시 그거랑 관련이? 예. 그 아까 원이 둘레의 길이가 가장 짧잖아요. 네. 예, 그게 등주부등식인데 아, 네. 증명은 굉장히 중학생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존재성은 증명하려면은 대학원 수준이고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좀 아, 재밌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